아, 작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짠챙이. 네,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저희가 2주 만에 이 정상적인 정규 에피소드로 돌아옵니다. 지난주 비정상이었나봐. 지난주에 라이브로 확 말아먹고. 지금 화질이 좀 아쉬웠어, 그지? 뭐 라이브는 화질을 잘 이렇게 해서 찾아갈게요. 저희가 2주 만에 정규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꿀팁 베스 28회 베이트 캐스팅을 잘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피디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계속해. 잘한다. 대청호 수북리 안터교입니다. 여기 대전, 나 뭐라고 하려는지 알았어. 신동만 선배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실지도 몰라. 여기 수북리 안터교는요, 뭐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죠. 5월 21일에 이거 너무 대놓고 얘기하나?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딱 준비된 그거 같잖아. 5월 21일에 엑사드컵 아마추어 베스 낚시 대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시면은 접수를 하고 오시면은 저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그 온라인 접수처 오른쪽 아래로 빡 그렇죠. 나가고, 그리고 그 접수하시면 와서 21일날 사회는 누가 봅니까? 사회는 그렇죠. 제가 보고요. 그리고 너 호스트 되게 좋아한다, 아까부터. 그리고 피디님도 오십니까? 저는 편집부에서 취재를 하라고 엄명을 놓으셔서 갑니다. 오징어 피디님도 오십니까? 저요? 갈까요? 타사 대회인데 그렇게 막 오셔도 괜찮습니까? 형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지금 우리 오징어 PD가 지금 오랜만에 1년 만에 지금 우리 촬영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지? 네. 1년 동안 잘 지냈어? 그럼요. 춥지는 않고? 따뜻합니다. 예, 따뜻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28번째 에피소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주제가 베이트 캐스팅이잖아요. 저희가 이 베이트 캐스팅을 에피로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꿀팁 베스에서 민호 던지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지? 좋은 민호 고르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스피너 베이트도 소개해드리고, 러버지그까지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베스 낚시 입문을 했는데, 스피닝 ML 때 6파운드 카본 라인으로 낚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을 던지는 베이트 캐스팅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자꾸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초보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베이트 캐스팅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거야? 베이트 캐스팅 릴 캐스팅 방법. 베이트 캐스팅 릴 캐스팅 방법에 대해서 알았어. 베이트 릴 캐스팅 방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꿀팁 베스 2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베이트릴 캐스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베이트릴의 각 부분의 명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건 다들 아시죠? 요거는 손잡이, 핸들이고, 여기 이렇게 라인이 감겨 있는 부분을 스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딱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스위치 같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썸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옆에 있는 요거 릴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게 열리거든요. 요 열리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 플레이트, 옆뚜껑이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 여기 안에 여기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여기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커니컬 브레이크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피디님? 그렇게 불러. 기계식 고정장치. 그렇죠. 돌림쇠? 라고 합니다. 뭐 여기 앞에 라인 나가는데 뭐 라인 방출구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되게 직관적이에요. 근데 잘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잘 안 들어본 생소한 단어가 썸바,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트, 여기 메커니컬 브레이크 다이얼 정도인데,
그래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캐스팅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핸들이 있으면 좌핸들, 오른쪽에 핸들이 있으면 우핸들,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뭐 기어비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핸들을 이게 안에 기어가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어비가 높을수록 뭐 회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6.5를 전후로 한 6점대, 6.0에서 6.9 뭐 이렇게 하여튼 걔를 6점대를 노멀 기어비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낮으면 이제 저기업이, 그거보다 높으면 7점대부터는 고기업이라고 해요. 그 좌핸들, 우핸들이 스피닝처럼 이제 핸들을 교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달려 나오잖아. 그래서 뭐에 이렇게 맞게 써야 되냐고? 그거 되게 간단하죠. 이거 좌핸들, 우핸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그냥 일단 딱 잡아보세요. 잡아보고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한지,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한지, 혹은 내가 왼손으로 흔드는 게 편한지. 진짜. 근데 지금 이 카메라에 안 나오는 1번 PD의 표정이 음란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그만하고! 어쨌든 편한 거를 쓰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되게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좌핸들을 쓰는 이유는 스피닝을 좌핸들로 배웠더니 왼쪽으로 돌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명칭은 하고, 다음! 그래서 이제 베이트리를 처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브레이크의 종류예요. 이게 사실 용어가 되게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브레이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들 옆에 붙어있는 이렇게 생긴,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는 얘를 메카니컬 브레이크라고 해요. 얘가 브레이크를 잡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스풀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라인이 나가면서 슉 돌겠죠? 돌고 있을 때 얘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탁 씁니다. 이거를 하는 게 메카니컬 브레이크. 그래서 잠그면 이렇게 돼 있는 봉을, 스풀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봉을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기 때문에 마찰력이 세지겠죠? 누르면 누를수록. 그렇게 해서 잡는 걸 메카니컬 브레이크, 기계식 브레이크라고 하고요.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플레이트에 들어있는 브레이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심 브레이크, 두 번째는 마그네틱 브레이크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심 브레이크는 원심력을 이용한 브레이크고요.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이제 자석식 브레이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옆에 이렇게 딱 까는 이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열면요, 짠 하고 브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인 장치는 얘는 이제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암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결과적으로 원심 브레이크를 쓰는 일인데요. 이 원심 브레이크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뭐가 됐든 밀려나면서 밖을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 돌고 있는 회전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으로 벽을 딱 누르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조고요. 주로 이제 시마노 릴들, 그리고 많은 릴들이, 시마노 릴 외에도 많은 릴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잠그고. 다음.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다이와 릴인데, 얘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어요. 역시 브레이크 위치는 이쪽 사이드 플레이트 안에 들어있고요. 스풀과 연계돼서 작동하는 방법인데, 원심 브레이크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면서 안에 있는 애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정지를 한다면, 얘는 자석의 힘으로, 자석은 이제 가까워질수록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석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방법이에요. 역시 이 안에 들어있는데, 메카니컬이 됐든 원심 브레이크가 됐든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됐든 작동 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 스풀이 돌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라인이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는 속도는 점점 떨어지게 돼. 왜냐면 캐스팅하면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처음엔 뿅 하고 나가는,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라인을 끌고 나가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안에서 라인이 과다 방출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안에서 막 다 꼬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옥불이라 하지. 백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메커니컬은 얼마에 두고 써야 돼요? 원심 브레이크는 몇 개를 걸어야 돼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 태그, 이명준의 해피베스, ATG와 함께합니다. 나이스. 예! 꿀팁 베스 아닌겨?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네, 그럼 지금까지 각 릴의 부분의 명칭과 그리고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브레이크는 이렇게 꽉 잠그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무거운 걸 던지면 어느 정도 백래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쓰시고요. 일단은 이제는 캐스팅을 직접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기술, 서밍. 이제 뭐 스피닝 렐에도 서밍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좀 개념이 좀 다르고, 요거는 이제 베이트릴 서밍, 엄지, 서밍인데요. 서밍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엄지를, 그러니까 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를 스풀 위에 자연스러운 위치에 딱 놓아서 그냥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있는 느낌, 이렇게 꽉 누르는 느낌,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얹혀놓은 느낌으로 살짝 누르고 있으면 얘가 스풀이 과도하게 도는 걸 막아줍니다. 이걸 막아줘야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좀 전에도 브레이크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캐스팅을 하면 속도가 뿅 하고 날아가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공기의 저항이 있으니까 그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스풀은 여전히 관성에서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매우 빠르게. 그러면은 줄은 안 가고 얘는 돌고 있으면 안에서 막 풀려 나오니까, 풀려 나오는 줄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그냥 다 신고하는 거지 뭐. 그러면 그냥 싹 다 그냥, 이걸 전문 용어로 백렛이라고 하고. 백렛이라고. 난 다른 좀 더 고급의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백났다. 백렛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스펠링 빡.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백래시를 막기 위해 캐스팅을 할 때에는 항상 여기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이 위치에 이렇게 살며시 놓아주세요. 그러면 뭐 서밍도 됐으니까 바로 이제 캐스팅 시작해 볼까요? 베이트릴 캐스팅을 할 때는요, 몇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설명할게요, 피디님. 스피닝으로 처음 배우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 베이트로 처음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스피닝으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캐스팅을 딱 하잖아요. 그럼 베이트를 처음 가고서 브레이크를 딱 하고 세팅 딱 해갖고 딱 캐스팅을 하면, 혹은 이렇게 캐스팅하면 이렇게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나도 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윙이, 이걸 스윙하는 게 각도가 옆으로 이렇게 계속 됐던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옆으로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하는 자세는 완벽히 뒤에서 던지는 걸 처음엔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숙달되면 이것도 편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뒤로 제꼈다가 이렇게 던지는, 그때 이 릴을 파지하는 방법은 트리거의 첫 번째 손가락, 이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걸고요.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엄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스풀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 썸바는 이렇게 딸깍 누르고 스풀만 이렇게 잡고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던지기 전에 리드라인은 한 30cm 정도? 20cm, 한 뼘보다 조금 더 길게 혹은 한 뼘 정도 리드라인을 주는 건 스피닝과 거의 비슷하게 주시면 되고요. 스피닝보다 더 하는 게 좋다, 덜 하는 게 좋다 얘기 많은데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낚시에 왕도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드라인 적당히 주고, 그 다음에 원핑거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서밍을 이렇게 딸깍 했으면, 여기까지 나와? 딸깍 했으면, 그러면 이제 두 손으로 파지를 하고,
백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아주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놓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스피닝 뭐하고 그냥 비슷하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너무 이게 힘이 주어져 있으면, 처음 하시는, 베이트로 처음 배우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굳이 할게요. 백스윙을 했다가 놓을 때 너무 일찍 놓으면 루어가 당연히 하늘로 이런 대단한 또 설명력. 딱 캐스팅을 하면 너무 일찍 놓으면 하늘로 루어가 뿅 하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너무 늦게 놓으면 루어가 바닥으로 빡 꽂힙니다. 그럼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든 바닥으로 꽂히든 릴은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빨리 스풀이 돌기 때문에 백러시가 나는데, 더 지옥은 여기에요. 여기는 좀 나은 지옥. 여기는 헬조선. 아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딱 언제 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딱 몇 시에 놔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걸 몇 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놔야 되는 타이밍이 와, 느낌상. 근데 스윙할 때 또 다른 자세, 중요한 것. 베이트리를 이렇게 캐스팅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캐스팅 하지 마시고요. 파지를 이렇게 엎어서 하세요. 엎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이게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라인이 방출되면서 이 안에 있는 스풀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동그란 스풀이 이렇게 그러니까 텅텅텅텅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스풀이 가운데 이렇게 힘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패가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면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엄지를 대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리드라인을 주고 백스윙을 했다가 적당히 탄력을 느끼면서, 탄력이 뭐예요? 이렇게 몇 번 흔들어 봐. 느낌이 와요. 그럼 요쯤에 놓으면 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쭉 날아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은 엄지로 살짝 여기를 누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대고 있는 느낌으로 하면은 쭉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착수할 때 딱 눌러주면 됩니다. 대고 있다가 착수할 때 날아간다, 날아간다, 떨어진다, 꾹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베이트 캐스팅이 됩니다. 되게 쉬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베이트릴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캐스팅 전에 리드라인을 20에서 30cm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요 트리거에 손가락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살포시 잡으면 엄지손가락 위치는 자연스럽게 여기 스풀 위에, 그리고 손등이 하늘을 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릴은 이쪽 옆을 바라보게, 그런 다음에 뒷그립을 다른 손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썬바를 누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스풀을 살며시 누른 상태로 뒤로 넘어갔다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밀면서 로드의 탄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로드를 탄력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놓아주면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날아가는 동안 서밍까지 잊지 않으면 아주 완벽한 캐스팅이에요. 근데 이걸 말로 하면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뭐 이렇게 많아. 근데 더 간단히는 사실은 그냥 잡고 누르고 뒤로 했다가 던지면 돼요. 근데 이게 공포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놓거나 늦게 놓으면 내를 꽂거나 하늘로 쏘면서 안에서 이제 라인들끼리 백래시가 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초보자를 위한 브레이크 세팅법, 간단합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사이드 플레이트 안에 들어있는 브레이크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원심과 뭐 마그네틱 브레이크. 근데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거느냐가 더 중요해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사이드 플레이트를 열면 원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슈가 들어있거든요. 브레이크 슈가 만약에 6개면 4개, 6개면 3개, 8개면 4개를 거세요. 만약에 4개면 2개. 무슨 이야기냐면 반을 걸어버리세요. 점점 이제 능숙해질수록 이 브레이크 슈를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마찰력, 이제 잡는 힘이 약해 많이 날아갈. 베스 들어와있다. 소리 녹음됐을 것 같은데. 이 브레이크 슈가 적게 잡혀있을수록 당연히 잡는 힘이 적으니까 멀리 날릴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백러시가 나면 이거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브레이크 슈를 절반 걸으세요. 나중에 내가 점점 조금씩 풀러나가면 됩니다. 능숙해졌을 때. 다음 두 번째.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인데. 그렇지.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에서부터 10단, 0에서부터 8단, 뭐 0에서부터 6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6단까지라면 3, 8단까지라면 4, 10단까지라면 5. 그냥 중간에다 딱 놓고 처음에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나중에 이제 점점 브레이크를 풀면 되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어떻게 거나요? 다이얼식은 숫자가 대부분 숫자가 큰 게 많이 걸린 거고 0이 적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원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에 종류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놓고 캐스팅을 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많이 중요한 건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 기계식 브레이크예요. 얘는 바람! 기계식 브레이크는 거의 전체적인 백러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얘거든요. 비거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만큼 브레이크 능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하시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캐스팅을 할 때에는 이렇게 그냥 썬바를 누르면 이렇게 슥슥슥슥 밀릴 정도로 해놓고 써요. 그리고 조금 이제 비거리가 필요할 때에는 딱 누르면 그냥 이렇게 풀르면 이렇게 슥 내려가지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내가 할 때에는 많이 잠그세요. 많이 잠궈서 이렇게 툭툭 쳐줘야 밀릴 정도로. 다시 많이 잠궈서 누르면 안 밀리는데, 썬바를 누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툭툭 쳐줘야 쭉쭉쭉쭉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 이걸 캐스팅할 때 백러시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서밍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져도, 지금 서밍 안 하죠? 이렇게 던져도 백러시가 안 납니다. 아시겠죠? 많이 잠그고 던지시면 내가 내려 꽂거나 이러지만 않고, 아니면 뒤에서 딱 하고 걸리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거의 백러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뒷땅은 항상 불지옥을 보여주는 법이지. 그렇게 하시고요. 뭐 인터넷에 보면 이런 글 많이 써 있어요. 바람이 불면 브레이크를 잠그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많이 잠그고 하세요. 대신 많이 잠그게 되면 비거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무거운 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MH 14파운드 기준으로 대략 채비의 무게를 한 20g 정도, 4분의 3온스 20g 정도로 맞추시면, 웜하고 싱커하고 바늘무게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맞추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 바람 저항이 적은 루어들, 그러니까 웜이더라도 호구웜보다 이런 스트레이트 웜, 그리고 뭐 아니면 스틱 베이트, 아니면 헤비 번지리그 등 그런 채비들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세팅 정리해드리냐면요, 사이드 플레이트에 있는 원심이나 마그네틱은 사용자 설명서를 보고 절반을 걸고, 메카니컬 이쪽에 핸들 쪽에 있는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이렇게 썬바를 누른 상태에서도 잘 안 내려가고 이렇게 툭툭툭 로드를 쳐줘야 겨우 내려갈 정도로 강하게 걸고서 사용하시면 백러시를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백러시가 나도 조금밖에 안 나요. 백래시가 나도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됐나? 뭐 이 정도면 설명할 수 있는 것, 영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다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도 모르겠다, 내가 글로 봐도 모르겠는데 영상을 봐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나가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죠, 5월 21일 날 지금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 옥천군 수북리 안터교로 오시면 유정피싱 1회 워킹 아마추어 대회에서 저희가 있을 테니까요, 그날 잠깐 대회 하시기 전에 저한테 와서 배우셔도 되고, 저 접수 안 했는데 가도 되나요? 오십시오. 오셔서 저 그냥 캐스팅만 배우러 와도 돼요? 예,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현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됐나, 피디님? 그럼 오늘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안녕.
유정 피싱 사랑합니다. 저리 가. 아우, 저리 가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약 먹을 시간이 됐나 봐요.